순임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은 무슨 40년으로 충분했어요. 제발, 나오면. 나올 때쯤이면 난 이미 다른 인생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 부부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예요. 당신은 날 하인으로 봤잖아요. 미안하다고. 이제 늦었어요. 난 이수님으로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순임아, 안녕히 계세요. 10년 뒤에 다시 봐요. 아니, 안 볼래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님, 올해 65입니다. 40년. 제가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에요. 아침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오늘도 그랬어요. 아침 7시. 남편 판식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 옷이 사라졌죠.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남은 인생은 사랑하며 살겠소. 미안하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0원. 상가 건물 매각 대금 5억.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제가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명의였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왜요? 아빠가 돈 가지고 사라졌어. 뭐? 그게 무슨? 도와줘. 엄마, 나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끊겼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나도 힘들어. 시댁일로. 역시 끊겼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뒤 쪽방촌으로 이사했습니다. 단칸 방이었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결혼 전 살던 그런 방.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누구세요? 조대구라고 합니다. 혜란의 남편이에요. 혜란.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대구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 혜란이 당신 남편과 도망갔습니다. 알아요. 5억 가져갔죠? 어떻게? 저도 당했으니까요. 2억 가져갔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이 복수합시다. 둘이서. 어떻게요? 제가 전직 형사였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좋아요. 합시다. 대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늘한 미소였죠. 그렇게 저희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황혼의 복수를 위한. 복수는 때로 낯선 동거에서 시작됩니다. 변두리 빌라. 저는 대구와 함께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 2칸짜리 낡은 빌라였어요. 벽지가 뜯겨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대구가 말했습니다. 수님 씨, 불편하시겠지만 참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사는 것도 이런 곳이었을 거예요. 복수하면 다 돌려받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구는 전직 형사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딘가로 나갔어요. 돌아오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찾았어요? 판식 씨 계좌 추적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 샀더군요. 전원주택. 5억 중 3억을 썼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돈으로 집을 산 겁니다. 가봐야죠. 그럼 내일 갑시다. 다음 날, 저희는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대구가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흰 집입니다. 언덕 위에 새 전원주택이 보였어요. 깨끗한 담장에 넓은 마당.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숲속에 숨어 집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판식이 나왔습니다. 여자와 함께였죠. 혜란이었습니다. 48세라고 했지만 훨씬 젊어 보였어요. 염색한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판식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참으세요. 곧 끝날 겁니다. 저녁.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대구와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수님 씨 힘드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웠을 때 대구 씨도 많이 아프셨겠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떠났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구가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수님 씨, 이거 보세요. 서류를 펼쳤어요. 호텔 예약 내역이었습니다. 판식 씨가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호텔에 갑니다. 왜요? 도박장이 있습니다. 불법 카지노. 도박을. 네. 이미 5천만 원 잃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돈을 도박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대구 씨, 이 사람들 꼭 벌 받게 해야 해요. 그럼요. 반드시요. 2주째 되는 날, 저는 대구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박판식 조사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열어봤죠. 사진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판식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대구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대구. 뒷장을 넘겼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있었어요. 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 20명.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판식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단에 조대구가 있었어요. 대구가 돌아왔습니다. 수님 씨, 저 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보셨군요. 당신
혜란의 남편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대구가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수님 씨, 들어보세요. 말해보세요. 20년 전 저는 판식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 재산 3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무고죄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판식을 찾았습니다. 복수하려고. 그래서 혜란을 매수했습니다. 판식에게 접근하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수님 씨도 이용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저를? 판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아내가 필요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도 저를 배신한 거네요. 미안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시게요? 여기서 못 살아요. 당신도 거짓말쟁이잖아요. 대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님 씨, 제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나요? 판식을 무너뜨리면 돈 돌려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구.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판식을 벌주려는 목적만은 진짜였어요. 고민했습니다. 오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대구를 이용하겠다고요. 판식과 혜란 그리고 대구까지 모두 벌받게 하겠다고. 가장 완벽한 복수는 모두가 배신자인 줄 모를 때 완성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구에게 말했습니다. 대구 씨, 계속합시다. 정말입니까? 네. 판식을 무너뜨려야죠. 대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수님 씨.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마지막은 제가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구는 몰랐겠죠. 제가 무엇을 계획하는지요.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혜란에게 연락했어요. 몰래 만났습니다. 수님 씨, 왜 조용히 하세요. 제안이 있어요.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판식이 도박으로 돈 날리는 거 알죠? 네. 계속 이러다간 다 날립니다. 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요? 제가 돈 빼돌릴 방법 알려줄게요. 대신 절반 주세요. 왜 절 믿죠? 선택지가 없어서요. 서로 윈윈이에요. 혜란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맞아.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대구에게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대구 씨, 판식과 혜란 만나는 자리 만들어요. 왜요? 직접 따져야죠. 돈 돌려받으러요.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같이 있잖아요. 대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약속 잡겠습니다.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일주일 뒤, 양평 전원주택. 저희는 그곳에 모였습니다. 판식과 혜란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대구가 들어갔습니다. 판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님이, 네가 왜?
당신 얼굴 보러 왔어요. 나가. 당장. 제 돈 돌려받으러 왔어요. 판식이 웃었습니다. 네 돈? 내 명의인데? 40년 동안 제가 모은 돈이에요. 증거라도 있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대구가 나섰습니다. 판식 씨 20년 전 기억하십니까? 누구야 당신? 조대구입니다. 당신한테 사기당한 사람이죠. 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야. 3억 받아먹고 도망갔잖아요. 저 감옥 보냈고. 그건 대구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오늘 끝장을 봅시다. 혜란이 비명을 질렀어요. 판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지금 출동하세요. 1분 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집 앞에 섰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대구가 멈칫했습니다. 칼을 떨어뜨렸어요. 뭐야? 왜 경찰이? 판식이 저를 봤습니다. 수님이. 네가 신고했어? 네. 왜? 당신들 다 잡으려고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판식에게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혜란에게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 사람 모두 수갑을 찼어요. 대구가 저를 봤습니다. 수님 씨, 왜? 당신도 거짓말쟁이잖아요. 하지만 모두 벌 받아야죠.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수님 씨 맞으십니까? 네. 제보 감사합니다. 증거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식이 소리쳤어요. 수님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20년 전 사기 사건, 제가 다 조사했어요. 대구 씨한테 사기친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한 것도. 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혜란 씨, 혜란을 봤습니다. 당신 고용한 사람 대구 씨 아니에요. 뭐? 저예요. 3년 전에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구가 저를 봤어요. 수님 씨, 무슨 소리입니까? 3년 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판식의 외도를. 도박도 알았어요. 이러다 재산 다 날릴 거라고. 판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혜란 씨를 고용했어요. 판식에게 접근해서 돈 빼돌리라고. 이럴 수가. 그 돈은 제 명의 계좌로 이미 옮겨놨어요. 증거와 함께. 혜란이 웃었습니다. 역시 수님 씨였군요. 계약대로 절반 드릴게요. 출소하면. 대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님 씨, 저를 이용한 겁니까? 네. 당신은 판식을 무너뜨릴 사냥개였어요. 제가 사냥개. 당신 복수심 이용했어요. 미안하지 않아요. 판식이 소리쳤습니다. 수님아, 우리 40년 동안 당신이 날 뭘로 봤는데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인이었죠. 당신 밥 해주는. 이제 끝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경찰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식탁을 봤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완성됐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평온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3개월 뒤 판결이 났습니다. 판식 사기와 횡령으로 징역 10년, 대구 살인 미수로 징역 5년, 해란 사기 방조 및 밀수로 징역 7년,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습니다. 은행, 제명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4억 8천만 원. 판식에게서 되찾은 돈이었어요. 해란과의 계약대로 2천만 원은 그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 겁니다. 4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었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옥 갔다며? 우리 창피해서. 신경 쓰지 마. 나 여행 간다. 여행? 돈은 어떻게? 내 돈 있어.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상관없었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공항. 저는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럽행 비행기 표였어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40년 동안 꿈꿨던 여행이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쳤어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였죠.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하늘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40년을 산 도시. 하지만 이제는 떠나는 곳.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샴페인 주세요. 네, 잠시만요. 샴페인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40년 만에 마시는 자유의 맛이었죠. 파리. 저는 에펠탑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수님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이수님. 3개월 뒤 저는 여전히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매일 새로운 곳을 다녔어요. 자유로웠습니다. 판식에게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읽지 않고 버렸어요. 이제 과거는 상관없었으니까요.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죠. 40년 만에 찾은 진짜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